이러는 와중에서도 이제 시민들의 정말 높아진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어떤 높은 자존감. 예.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등불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다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네. 우리는 그걸 회복했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 협상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큰 고비는 넘겼는데 네. 나는 이게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 출범한 민주주의가 회복된 나라에서 이제 관세 협상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게 되면 나는 이제 올해 10월, 11월 연말이 오기 전에는 이 정부가 조금 그 국정의 어떤 개혁 비전, 네네. 새로운 나라의 어떤 희망,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위기를 돌파해준 시민들의 가장 높은 자존감을 이걸 빛나게 해주는 국정의 어떤 청사진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국민들에게 희망과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러는 그 또 하나의 제2의 어떤 그 정권 교체로 네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될 거라고 봐요. 관세 협상 말씀 주셨는데 네. 아찔아찔한 게요. 실제로 그대로 지금 계속 그들이 목리 부리고 실체적 진실 가리고 뭐 허위로 뭐 여러 가지 하고 하면서 한덕수 그 체제에서 이걸 서둘러서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을까. 정말 아찔아찔해요. 많이 더 내줬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에 와가지고 막 파헤치고 두들겨 패는 거는 쉬운 정치인데 네. 그런데 사실은 놀랍게도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네.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협상되는 것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동티나지 않게.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우리 국내 정치 논리로 접근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동티나지 않게 관리하면서 다시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매듭을 질 수 있는 네네. 여기까지 관리했다는 건 나는 굉장히 네. 놀라운 과정이라고 보는데. 뭐 야당에서는 이제 15%가 되니까 또 헛소리하면서 13은 됐어야지 뭐 이런 황당한 얘기. 25에서 15가 안 되면 망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니 막상 이제 15%가 되니까 또 뭐 13은 됐어야지 이런 헛소리들도 하고 하는데요. 좀 전에 이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혹시나 이제 포인트로 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외교와 이게 요즘 이제 이런 통상은 한 저기처럼 움직이니까. 네. 근데 그 안보 분야는 제가 오늘 경향신문에 칼럼 하나 낸 게 있어요. 네. 관세 협상에서 안보가 빠진 진짜 이유. 네. 그건 앞으로 9월에 따로 온다는 거죠. 아하. 9월에 국방비 이제 분담 문제, 그다음에 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미군에 대한 재배치 문제. 네. 이런 거는 이제 없어졌다고 착각들 하지 마라. 네. 준비 중이다. 예. 미국이. 그래서 그거는 경고를 하는 칼럼을 오늘 아침에 썼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대단히 협상이 잘 됐다 그러는데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이 잘 됐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영화 친구 같은데 보면 선생이 딱 그 학생들 한 명씩 나오라 그래가지고 시계 풀르면서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러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은 건 몇 대 맞을래? 네. 너 수학 성적 10점 떨어졌지? 그러니까 그만큼 맞아야 되지. 그러니까 맞겠습니다. 그러면 두들겨 패버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 세계를 일렬로 세워놓고 몇 대 맞을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25%, 15% 이렇게 하는 건 이 자체는 잘못된 질서거든. 이거는. 예. 근데 앞에 다른 애에 비해서 덜 맞았다. 또는 비슷하게 맞았다. 이거를 말하자면은 성공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 기뻐하는 게 좀 이상한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선방.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상한 질서죠. 왜 갑자기 사이좋게 지내다가 지가 오야붕 노릇을 하면서 세워놓고 때려? 사실 그러니까 이 FTA 이런 자체는, 질서로 기존에 굴러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죠. 개별 협상 이걸로 갑자기 뭐 들어오면서 네. 진짜 지금 말씀대로 엄석대 뭐 하듯이 자기 그렇죠. 반에서 그냥 애들 저 삥 뜯듯이 그런 이제 새로운 질서를 스스로 그렇지. 만들어낸 거죠 미국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힘은 약하고 그러니 그 질서 자체를 어찌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모든 논의가 전개되는 프레임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희생을 해야 할까 이런 프레임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동차 지키고 네. 반도체 지키고 이러려니까 우리가 뭘 내줄까? 네. 즉 내주는 거는 이제 국민 전체가 책임을 지는 거고 예. 얻는 거는 기업이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질서는 사실 공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롭지도 않고 또 법치의 질서도 아니고. 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의 성공이라 이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거는 내년에 네, 네. 미국의 7월에 중간 선거가 있고 또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때 가서 트럼프가 쫄딱 망하기만을 바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미국으로 보내자. 네. 그래서 미국 전역을 순회 강연을 시켜서 네, 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탄핵했다. 오. 그리고 원하신다면 아예 헌법재판소 자체를 수출해버리자. 그래가지고 미국은 뭐 상원에서 하지만 상원에서 하죠. 미국은. 상원 의원을 대상으로 네. 문영배 재판장이 강연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나는. 그 이제 새로운 통상 질서 그렇고 그게 에이펙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큽니다.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정성대로 준비를 하는 건데. 이제 경주에서 10월에 열리는 이때는 모든 나라와 관세 협상이 다 끝났을 때니까 이제는 폐허가 된 어떤 그 국제 관계가 다시 이제 회복을 도모해야 될 시점이고 또 시진핑하고 요즘 트럼프가 사이가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뭐 일각에서 그거는 가짜죠. 저 시진핑 뭐 실각설 뭐 아유, 수도 없이 유튜브에 엄청 나오는데.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예. 좀 흔들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지만은 이게 무슨 레짐 체인지 또는 리더십 체인지로 갈 만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압박하고 견제한다는 건 있지만은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그 강성 반중 인사들이 한때 주장했던 뭐 포틴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중국의 정권 교체론 요거는 안 하겠다고 미국 스스로가 공식화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재개가 됐고 그 다음에 관세 협상이 계속 유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그런 어떤 그 파국을 도모하기엔 부담이 너무 커져서 이게 적대적 공존 관계로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이번에 10월에 경주에 에이펙에 오겠다고 알려놓은 상황이다 보면은 뭐 심지어 트럼프가 뭐 중국을 가서 회담을 하고 뭐 이렇게 넘어오는 같이 뭐 비슷한 시기에 넘어오는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 냉전 시대에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동서가 만나는 아주 그 대단한 계기 아니었습니까? 이때부터가 나는 냉전의 종식 흐름으로 갔다고 봐요. 그런데 경주에서 이번에 다 모인다. 이거는 나름대로 이제 갈라진 세계가 다시 이제 협력을 모색하는 중요한 모멘텀인데 이게 경주에서 개최가 된다. 매우 적절하고 절묘한 시점이다. 김정은은 어떨까요? 지금 김여정이 거기는 알아요. 남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우리 관심 없다 막 하고 대신 뭐 트럼프하고는 우호적이고 좋은 관계다 하고 막 하는데 김정은은 어떨까요? 김정은을 초대해서 올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김정은은 못 옵니다. 여기는 못 와요. 굉장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데 오고 싶어도 그들의 체제가 이런 어떤 그 변화의 충격을 받아들이기엔 유연하지 못합니다. 제가 탈북자들 만날 때 최근 몇 년간 가장 인상 깊게 들은 얘기가 자기들이 제일 충격받은 건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18년에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8만 명의 군중을 많았고 15분간 연설했거든요. 그게 제일 충격이었대요. 그때는 진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대. 북에서. 진짜 세상이 바뀌는. 우리가 저기 남한 대통령 연설을 듣고 있네. 근데 박수 치고 울고 막 그랬을 때 진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다. 근데 그 뒤에 다시 안 좋아지더라. 그러면은 왜 그때 불렀냐? 이게 평양의 청년들이 늘상 하던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감당을 할 듯 말 듯한 충격인데 하물며 김정은이 와가지고 뭐 어디 서울에서 연설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남북이 둘 다 뒤로 자빠질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북한은 안 돼요. 예.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그때 그 충격이 오히려 나중에 오히려 거꾸로 단속하고 통제하느라고. 어허. 이제 한번 풀어줬다가 이제 너무 이게 충격을 줘나니까 이제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나온 겁니다. 이게 훗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빨리 가는 것도 감당을 할 만해야 그게 그렇죠. 생산적 변화로 연결되는 건지 이게 그냥 충격을 주는 이 지진을 일으키는 정책은 겉은 단기적으로는 그럴싸한데 뒤에 보면 개털되더라고. 그래서 요즘 이제 뭐 남북에 대한 관광 교류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재개한다 그렇죠. 여러 이제 논의들이 그런 정도면 되죠. 그것도 될뚱말뚱이에요, 사실은. 서로 일단은 긴장만 고조시키지 않고 냉정하고 안정된 이런 어떤 그 상황만이라도 조성해 놓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솔직히.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제가 남북 경협 한참 이제 할 때 평양 뭐 남포 뭐 금강산 원산 뭐 많이 다녀봤는데 제 생각은 통일에 대한 거는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교류만 활발해져도 저절로 느끼게 된다. 그렇지.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내부 통제가 이완될까봐 어느 발전의 시점에서 북한이 멈추고 되돌아서고 네. 결국 그 체제 문제를 넘어서질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속보에 김건희 특검에서 집사 게이트, IMS 모빌리티 회사하고 HS 효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에 이게 나오고 많이 있습니다. 늦은 거예요. 네. 저번에 영장이 기각돼서 이제서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돈을 낸 기업들 이제 대표를 불렀잖아요. 네, 네. 그건 원래 맨 나중에 하는 거거든. 네. 그런데 그때 영장이 기각되니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이제 다시 하는. 네. 이게 이제 도망갈 법원에 사람 다 도망갔고 IMS 글쎄. 모빌리티 그 저기 도망갔고 HS 효성 조현상 그 오너도 도망간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해외에서 아직 안 들어와서 출석을 안 하고 있고 이렇죠. 그렇죠. 이게 이번 특검 수사에서 가장 저로서는 뼈 아픈 대목이다. 그때 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하면서 약간 수사 방향이 틀어진 거. 네. 이거는 참 두고두고 아쉬운 상황이죠. 이건 만시지탄이죠. 네. 이 뜨거운 여름에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 열불나게 하는 국민들 가슴을 더 뜨겁게 만드는 각종 사고들, 사건들, 특히 지금 이 시간에 펼쳐지고 있는 윤석열 체포. 혹시 뭐 체포에 대해서 다른 속보 지금 있던가요? 여전히 그냥 그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하. 저기 쉽게 안 나온다니까. 차라리 돼지를 도살장에 끌고 가는 게 빠르지. 예, 지금 안 그래도 뭐 수많은 2만 5천 분이 넘는 2만 6천 분 댓글이 거의 뭐 비슷한 의견들입니다. 뭐 총이라도 쏴서 끌어내라 등등등 총을 보여줘라 뭐 별의 이제 하도 패러디 같은 말씀드리지만 하도 한심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버티는 입장에서도 자기도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이걸 안 나가려고 버텨야 되니까 거기에다 선풍기도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도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이게. 그러네요, 진짜. 이게 얼마나 버틸지. 그러니까 오전 상황은 조금 경과하시고 점심 때쯤 한번 그 상황을 보시면은 다소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시작할 때 김종대 의원님께서 DJ가 다짐했던 그것과 그 다짐과 윤석열의 지금 행태, 정말 너무나 한심한 그 태도, 완전 그 180도 다른 이것을 보면서 정말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를 다시 다짐을 해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위대한 정신은 녹슬지 않는다. 우리가 맨날 뉴스를 하루하루 소비하고 한 달 지나면 가치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이러지만은 5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빛나는 정신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조금 더 되새기는 이런 것들이 어떤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품격이라고 저는 봐요.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그 품격에 품격을 더해주신 우리 김종대 의원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면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